다리가 늙으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0분이면 바뀝니다. 다리가 저려 잠 못 이루는 밤. 단순한 노화라 여기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91세 현역 의사 지영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지난 60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발견한 다리 건강의 진실, 그리고 노화의 시계를 되돌리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단순히 건강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자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도 다리가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걸음을 옮길 때 무릎이 뻣뻣하고 종아리가 당기듯 아프지는 않으셨나요? 발끝이 시려 양말을 2겹 신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이 단지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저는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20년 전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종아리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괴로웠고 밤이면 다리 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것이 두려웠고 계단은 그저 고통의 연속이었죠. 이제 의사로서의 삶은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누구보다 내 몸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은 간단했습니다.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결국 심장과 뇌에 이르기까지 온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전신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하체 근육의 감소는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을 가진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며 우울증 발생률 또한 함께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행 능력 저하는 단순한 움직임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증가하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연골을 손상시켜 통증을 유발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보는 현상입니다만 걷는 것이 힘들어지면 외출을 꺼리게 되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며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은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65세 이상 노인의 20%가 1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육량이 10% 감소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은 15% 증가합니다. 미국 노화 연구소 NIA의 연구는 하체 근력이 강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3년 더 오래 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심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걷기가 어려워져 전반적인 활동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미오카인이라는 물질이 줄어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져 골절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78세 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리가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손주들과 놀아줄 체력도 없고 이젠 끝난 것 같아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보행기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진찰을 해보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그녀의 다리를 보니 발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고 허벅지는 뻣뻣하게 굳어 혈액순환이 거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발끝은 차가웠고 무릎은 붓기가 심했어요. 손으로 다리를 만져보니 탄력이 거의 없었고 근육량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죠. 박미경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함께 다리 건강을 회복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처방한 프로그램은 간단했어요. 매일 저녁 40도의 따뜻한 물에 20분간 다리를 담그는 조격, 하루에 3번 손잡이를 잡고 까치발 들기를 15회씩, 그리고 매 식사에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매일 10분간 다리 건강 명상을 권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다리 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상상하는 명상법이었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몸속의 활력이 다리로 흘러들어가고 내쉴 때마다 통증과 불편함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명상은 혈액순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통증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나아질까요? 하셨지만 의지가 강한 분이라 성실히 따라 하셨습니다. 2주 후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박사님 발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개월이 지나자 보행기 없이 지팡이만으로 걸으실 수 있었고 2개월 차에는 지팡이도 가끔만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였어요.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어제는 손주와 함께 아파트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제는 손주가 저를 따라오지 못해서 할머니 천천히 가요 하더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발을 만져보니 따뜻했고 종아리 근육도 탄력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환자, 85세 이민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다리쥐로 잠을 못 잤다고 하소연했어요. 밤마다 다리가 당겨서 깨요. 아침이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수면 부족으로 우울감도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이민수 할아버지에게는 3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 현미, 견과류, 시금치를 매일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자기 전 10분간 다리 스트레칭을 하도록 했고, 셋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감사 명상을 권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그날 다리가 해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차례로 이완시키는 방법이었죠. 이 명상은 근육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2주 차부터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진료 때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3일 연속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 새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렇게 고운 소리인 줄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고 전에는 무서워서 못했던 계단도 천천히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제 다리에 새 생명이 돌아온 것 같아요. 박사님, 이제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잊을 때가 있어요. 82세 최영희 할머니의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시장에 가다 다리가 저려서 멈춰
서야 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창피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걷다가 50m만 가도 다리가 저려 쉬어야 했고, 그래서 외출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영희 할머니에게는 특별히 점진적 걷기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3분만 걷고 매주 1분씩 늘려나가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발가락 운동 발가락을 펴고 구부리기를 20회씩 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걸음걸이 명상도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고 매 걸음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명상법이었죠. 걸음걸이에 마음을 담으면 다리도 더 힘을 얻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꾸준히 따라 하셨습니다. 2개월 후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오셨어요. 박사님, 어제 시장에 갔다가 친구를 만나 카페에서 차까지 마시고 왔어요. 2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주 3회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리가 튼튼해지니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집에만 있던 우울한 나날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리가 무겁거나 저리세요? 밤에 쥐가 나 깨어본 적 있나요? 발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걷다가 멈춰 서야 했던 적은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가 다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리는 심장을 돕는 2번째 펌프이자 온몸의 혈액과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약해지면 온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리 건강이 단순히 걷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리 건강은 수면의 질, 심리적 행복감, 인지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증가하고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다리 감사 명상을 권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간 그날 우리 다리가 해준 모든 일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명상은 신체와 마음의 연결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곳으로 에너지를 보냅니다. 라는 것이 제 오랜 믿음입니다. 제 환자 중 90세 박순자 할머니는 발 마사지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발이 따뜻해지니 잠이 더 깊어졌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테니스 공으로 발바닥을 5분간 굴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87세 강민희 할머니는 고강도 간헐적 걷기 3분 보통 걷기 1분 빠르게 걷기를 시작한 후 숨이 덜 차고 계단도 쉽게 오를 수 있게 됐어요. 친구들과 카페에 갈 때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녀는 이 걷기 방법으로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활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80세는 제가 의사 생활을 시작했던 1960년대의 80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과 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는 달력의 나이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70세면 노쇠했지만 지금은 80대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다리 건강은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지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고
기분이 좋아지며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도구를 제공했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다음의 다리 건강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하루 10분, 일주일 3번만 실천하셔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끝 혈액순환 운동 2분. 편안히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3초간 숨을 들이마시며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고 5초간 숨을 내쉬며 발가락을 내립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이어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돌려줍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발끝으로의 혈액 흐름을 즉시 개선하며 차가운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발끝 명상은 편안히 앉거나 누워 눈을 감고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쉬면서 발끝부터 온몸에 따뜻한 물이 퍼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 다리가 따뜻해진다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며 서서히 종아리, 허벅지로 퍼져나가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이 이미지는 뇌와 신경계에 실제로 근육 이완 신호를 전달합니다. 86세 김영자 할머니는 발끝 명상을 시작한 후 밤에 발이 시려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조경 및 발 마사지. 40도 따뜻한 물에 15분간 발을 담근 후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기를 이용해 발바닥을 자극하세요. 발 뒤꿈치에서 발볼, 발가락 사이까지 골고루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의 단단한 부위에 30초 정도 집중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양발 각각 1분 30초씩 실시합니다. 공이 없다면 반대쪽 발의 뒤꿈치로 마사지해도 효과적입니다. 굳은 살이 많은 부위일수록 더 꼼꼼히 마사지하세요. 족욕 중에는 감사 호흡을 함께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내 다리에 감사합니다. 내쉴 때 오늘도 나를 지탱해준 내 다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명상은 단순한 족욕의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까치발 들기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까치발 운동을 20회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다리 전체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직접 강화하여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제2의 심장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운동 중에는 내 다리는 점점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 암시를 떠올리세요. 이 마음가짐이 근육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관절 스트레칭. 다리를 번갈아 들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뒤 천천히 내리는 스트레칭을 10회 반복합니다. 골반과 허벅지 주변의 유연성을 높이고 좌식 생활로 굳은 고관절을 풀어줍니다. 스트레칭 중에는 의식적 이완을 실천해 보세요. 무릎을 당길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는 이완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83세 정수영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옛날부터 앓던 고관절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백질 보충. 단백질은 근육 회복의 핵심입니다. 하루 한 끼에는 삶은 계란 1개, 두유 1컵 또는 치즈 1조각을 꼭 포함하세요. 식물성 단백질도 좋습니다. 식사 전에는 음식 명상으로 시작해 보세요. 30초간 음식을 바라보며 이 영양분이 내 다리에 힘과 활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소화와 영양 흡수가 향상됩니다. 걸음걸이 명상. 하루에 5분만 걸을 때도 의식적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부터 떨어질 때까지의 모든 감각을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발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걷다 보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도 줄어듭니다. 91세 이상호 할아버지는 걸음걸이, 명상을 시작한 후 걷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지금은 하루 3km를 걷습니다.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이러한 루틴을 매일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떤 분은 지팡이를 놓고 걷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약이나 시술이 아닌 단순한 습관과 마음가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까치발 들기와 함께 5분간의 감사 명상을 합니다. 점심에는 두유 한 잔, 저녁엔 족욕과 발 마사지를 빠뜨리지 않고요. 특히 잠들기 전 내일도 건강한 다리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긍정적 암시를 떠올리는 습관이 제 91세의 활력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명상과 신체 활동의 결합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를 넘어 정신적 안정과 삶의 기쁨까지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힘이 몸을 변화시키고 몸의 변화가 다시 마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환자 중 88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예전에는 침대가 내 무덤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마다 5분간 감사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 기적 같은 느낌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고 꾸준한 실천,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접근,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바로 해답입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리는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이자 삶의 활력을 책임지는 기둥입니다. 당신의 다리에 보내는 긍정적인 생각 한 줄기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그것이 전신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91세지만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매주 산에 오릅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체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이 바뀌면 그 주변의 삶까지도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다리와 삶이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